예,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효과로 지수가 큰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, 코스닥은 좀 업종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. 제약주 약세 보이고, 2차 전지 강세 보이고, 그런데 제약주 내에서 또 올라간 종목은 따로 있었죠.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을 샀는데, 현물은 여전히 팔았거든요. 그 외국인 투자자들 자금이 아직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도 특징이었고, 특히 이제 업종 내에서 올라가는 종목과 못 올라가는 종목이 좀 갈리는 그런 특성이 있었습니다. 아직은 투자자들이 좀 긴가민가 불안정하게 보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. 근데 오늘 뭐 주로 종목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. 삼성전자가 오늘 상승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는데, 삼성전자가 끌어올리면서 24포인트 가까이 23.38포인트 정도 올렸거든요. 삼성전자가 전체 지수의 한 45%, 지수 상승률의 45포인트 정도를 차지했다라고 봐야겠죠. 그런데 오늘 그 고점 맞은 자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난번 8월 때 올라갔다가 밀렸던 자리가 21선, 그 다음에 10월 말에 또 도전했던 자리가 21선, 오늘 종가에서도 21선 근처에다 딱 마감이 됐거든요.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21선을 의식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저항으로 작용했던 자리에서는 조금 매도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추측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죠. 그런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그룹주가 전체적으로 보면 뭐 대부분 강했고, 특히 지배구조, 뭐 삼성물산이나 삼성생명 이런 종목군들은 지배구조하고 관련된 종목이잖아요. 이런 쪽으로 올라가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1차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, 2차로는 삼성그룹 내 지배구조에도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? 이런 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에서 본다라면 일시적인 매물 소화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재료가 좀 확장될 가능성은 있겠구나. 이런 점도 오늘은 투자자들이 남긴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밸류업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일부 종목들이 반응하긴 했는데, 근데 우선 이 재료는 오늘 결정적으로 지수를 올렸다라고 보기는 어려웠어요. 왜냐면 금액이 그러니까 2천억 정도밖에 그렇게 크지 않은 데다가 뭐 종목들도 오늘 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업종 내에서 또 관련된 종목 내에서 제한적으로 움직였거든요.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건 타이밍이 너무 안 맞는다. 시장이 그렇게 빠질 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다 두들겨 맞아놓은 상태에서 저런 정책이 나오는 거는 좀 템포가 늦었죠. 그러니까 지금보다 좀 빠른 시점에 나왔어야 되는데, 뭐 나왔어도 효과가 있었을지는 좀 불투명합니다만은 어쨌든 좀 타이밍이 늦었다. 근데 어쨌든 오늘 이 재료가 나오면서 일부 종목은 올라갔는데, 올라간 종목들도 보면 밸류펀드 편입 때문에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지배구조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이 조금 더 강세를 보여서 다른 재료하고 좀 겹친 종목들이 반응을 했다.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. 반면에 이제 오늘 하이닉스가 좀 빠졌는데, 엔비디아가 이제 곧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차세대 제품 블랙웰에 과열 문제가 좀 발생이 됐고, 이거를 해결하려고 한다. 이런 재료가 나왔죠.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는 급등한 반면에 하이닉스가 3.65, 하필이면 3.65네요. 어쨌든 이렇게 빠지고 코스닥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큰 폭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.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다 될 겁니다. 그러니까 삼성전자 매수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강했던 하이닉스 팔아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시속 게임.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경계감, 그리고 투자자들이 뭐 엔비디아, TSMC, 하이닉스 이쪽 그룹보다는 삼성전자 같이 되게 많이 빠진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? 이런 것들이 겹친 것 같아요. 근데 엔비디아 자체가 글로벌 증시, 우리나라도 관련된 종목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뉴스가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되는지는 이후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오늘 HLB가 간암 신약이 그 FDA 현장 실사를 통과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. 근데 오늘 잘 보면 HLB만 올라가고 다른 제약주는 많이 빠졌어요. 알테오젠이라든가 뭐 리가캠 바이오라든가 이런 종목들, 삼천당 제약도 그렇고 하여튼 대부분의 어떤 대형 제약주들이 빠졌잖아요. 그러니까 HLB는 이 재료가 나와서 그렇다 치고 나머지는, 저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 미국 증시에서도 제약주가 약했거든요. 오늘 반도체도 보면 미국에서 반도체가 약했잖아요. 우리 증시에서도 약했고 미국에서 제약주 약하니까 약했고, 근데 저게 그 새로운 보건장관이 뭐 백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발언을 한 거, 이거를 이제 투자자들이 의식한 걸로 보여지는데, 제약주가 만약에 여기서 더 밀리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
제약주에서 이제 시속 게임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반대쪽에 어떤 업종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거든요. 오늘은 일단 2차 전지가 그걸 받았는데 만약에 제약에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라면 반대쪽 시소 업종을 계속 봐야 됩니다. 이 역학관계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수급에선 외국인들이 오늘도 일단은 팔았는데 매도 규모는 뭐 지난주 금요일하고 비슷한 수준이죠. 그리고 선물이 장중에 거의 만 계약 정도 갔다가 매수 규모가 많이 줄어서 오늘 상승폭이 좀 오버한 것 같다.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조금 변화는 외국인들이 오늘 전기전자 업종만 2천억 넘게 팔았거든요. 근데 업종수로 보면 매수한 업종이 되게 많아요. 예, 그러니까 순매수 업종도 제법 되잖아요. 한 300억 이상 매수한 업종이 제법 되죠.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 일변도에서는 좀 달라진 것 같다. 예, 조금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매수하면서 좀 변화가 생기는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. 종목으로 보면 뭐 삼성전자 플러스 SK하이닉스 두 종목을 2,700억 원 정도 팔았습니다. 이것 빼면 2천억 원 순매수한 게 됐잖아요. 그 매수한 거 보면 자동차, 기아, 현대차, 모비스까지 들어가 있고 2차 전지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.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자동차 매수한 게 있고 또 하나는 삼성생명, 삼성물산 이런 종목들은 삼성그룹의 어떤 지배구조 재편 관련된 이슈가 들어가 있는 종목이거든요. 이런 쪽으로 뭔가 재료가 또 나오려나?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죠. 그리고 매도는 역시 삼성전자, SK하이닉스. 제가 보기엔 이거 재료 알고 단타 친 거 아니야?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. 그러니까 뭐 재료 나오기 전에 미리 샀다가 재료 딱 빠지는 거 보고 이제 요거 알고서 이제 매도해서 일부는 좀 단기 매매도 있지 않았을까? 그러니까 이런 추정을 합니다.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지난번에 시장 급락할 때 에코프로비움, 에코프로 이런 2차 전지주 매수했었잖아요. 그러니까 오늘도 뭐 이쪽 종목군들을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, 반면에 이제 HLB 오늘 급등하면서 매도하고, 알테오젠도 매도하고, 예, 그리고 뭐 엔터주들, 반도체주들 이런 것들을 좀 매도하는 2차 전지 일부 매수, 그 외에는 종목별 매도 쪽은 이제 제약바이오 대형주, 엔터주 이런 것들을 좀 매매를 했고,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뭐 AI 관련된 이슈가 있는 루닛 매수하고, 그다음에 HLB 오늘 급등하는 데도 있죠. 그다음에 엔터주 꾸준하게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. 매도 쪽에서는 역시 알테오젠이라든가 리카켄바이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매도하는, 오늘 제약주 중에서 좀 약세 보인 건 대부분 다 기관들이 판 겁니다. 그래서 기관들이 팔고 넘어가는 종목군들이 역시 또 좀 특정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서 오르고 내리는 곳이 굉장히 좀 뚜렷하게 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자, 정리를 좀 해보면 우선 해외 쪽에서는 엔비디아 흐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실적 발표 앞두고 노이즈가 나왔잖아요. 블랙웰 관련해서.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 영향을 주게 될지 요 흐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너무 높거든요. 그러니까 금리가 이 상태에서 계속 올라가거나 이래버리면 우리 증시는 상승 종목이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요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. 그 다음에 이제 자사주 매입 결정하고 나서 오늘 대형주가 은근히 강했잖아요.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올라간 게 아니라 그 외에 이제 상승하는 대형주들이 있었죠. 자동차가 또 대표적인 사례고,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 지수 하락 게임을 벌이기가 어려워지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대형주 쪽을 풀어줄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이런 현상이 더 이어질 수 있겠느냐, 그러니까 외국인들 선물이 풀어지느냐, 이걸 보면서 가늠하면 될 것 같고, 근데 오늘 제약과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이 약세를 보였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이 약할 거냐,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우선 이제 제약주는 이제 미국 영향 받는지가 중요하고, 반도체 같은 경우 미국에서 반도체주가 약세 보이긴 했는데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한 거지 실적이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. 근데 삼성전자가 여기서 또 실적하고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뭔가를 또 공개가 될 가능성도 없진 않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또 선제적인 변화가 나올 수도 있어서 오늘 하락한 종목들이 끝났구나라기보다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는 계속해서 추적을 해봐야겠습니다.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를 좀 봤는데, 여기서 이제 자사주 매입 관련해서 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. 그러니까 보면 이제 JP모건에선 긍정적인 서프라이즈다. 또 이제 근데 경영진이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움직인 것.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. 근데 이제 향후에 이제 기술 리더십,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선도하는 기업이었잖아요. 이런 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뭔가가 나오느냐가 관건이에요. 이것 이제 뻔한 얘기고. 그 다음에 이제 오너 일가의 지분율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. 왜냐하면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올라가는 게 있고, 그리고 또 담보대출 이슈가 있었는데
이게 53,000원 위가 위험한 구간이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반대회도 이제 노출이 될 수 있는 자리, 위험한 자리가 있었는데 이 위에서 안정적으로 주가가 유지가 될 것 같다. 이런 얘기 했는데 제가 이제 흥미를 갖게 된 건 뭐냐면 11월 말에 경영진 개편이 있을 것 같다. 그러니까 일부 자리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어떤 사람이 들어온다라는 얘기죠.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변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. 근데 지금 11월 말 얼마 안 남았어요.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평가가 좀 좋을 것 같다. 이런 이야기를 해서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 이외에 다른 뭔가가 더 나오지 않을까. 그럼 저는 경영진 교체가 전부일까? 그거 다음에 또 뭔가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, 그건 뭐 단기에 바로 쏟아부을 것 같진 않고, 이제 따박따박 뭔가가 좀 뒤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추정은 되는데, 뭐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이라서 실제로 되는지는 뭐 그때 돼봐야 알겠죠. 뭐 어쨌든 외신에서 보는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 이런 것들도 좀 흥미로운 것 같아서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예, 그럼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.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. 이 방송 구독하기, 예, 좋아요, 예,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